네, 젤렌스키 대통령의 깜짝 방미에 맞춰 미국은 패트리엇 미사일 등 2조 원 이상의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했죠. 푸틴 대통령은 낡은 미사일이다 평가절하하면서 적대 행위가 심화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외교를 통한 조기 종전을 희망한다고도 표명했습니다. 이번엔 모스크바에서 조빈나 특파원입니다. 연말마다 열렸던 내외신 대규모 기자회견을 올해는 건너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매체들과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목표가 우크라이나 상황을 빠르게 끝내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Но наша-то цель не раскручивать этот маховик военного конфликта, а наоборот закончить эту войну. Мы к этому стремимся и будем стремиться. 이번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한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은 낡은 무기라며 적대 행위의 심화는 불필요한 손실로 이어진다고 비난했습니다. 평화 협상에 부정적인 우크라이나를 거론하며 외교적 해법을 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Все вооруженные конфликты заканчиваются так или иначе какими-то переговорами на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м треке. А мы и не отказывались никогда. Это руководство Украины само себе запретило вести переговоры. Ну, это уже выглядит несколько необычно. 서방이 도입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대한 대응책을 다음 주 초 발표할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21일 국방부 이사회 확대 회의에서 내년에도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우크라이나 작전을 계속할 거라고 밝혔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이튿날 우크라이나 작전 지역을 시찰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지난주 푸틴 대통령이 작전 지역을 찾은 사실을 처음 공개한 바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쟁 발발 300일,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 희생자 규모도 커지고 있고 특히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을 정도죠. 조현진 KBS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자, 조 의원 지난 2월이었죠.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제 해를 넘길 상황이 됐어요. 네. 지금 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부터 볼까요? 지난달에 우크라이나가 그 남부 요충지인 헤르손을 탈환했을 때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지역들을 곧 수복하고 크림반도까지 진격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러시아가 헤르손에서 드니프로강 동쪽으로 후퇴한 이후에 참호와 진지를 구축하고 헤르손에 대규모 포격을 퍼부으면서 강력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 드니프로강 사이에 두고 지금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맞습니다. 되네요. 그리고 지금 동부전선에서는 도네츠크주의 작은 도시인 바흐무트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바흐무트란 도시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중부로 연결되는 도로와 철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요충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 포병전과 참호전, 시가전으로 격렬한 전투를 석 달째 이어가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미트 그라인더, 그러니까 고기 분쇄기라는 악명이 붙고 1차 세계대전 당시 참호전을 연상시킨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파상 공세를 통해서 이 바흐무트를 점령하고 전쟁의 판도까지 바꾸겠다 이렇게 총력전을 지금 구사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어떻게든지 지키겠다면서 3만 명의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이처럼 남부전선과 동부전선 모두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G7 정상회담에서 제의했던 크리스마스 철수나 휴전은 지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미트 그라인더 정말 끔찍한 표현이긴 한데 자, 그만큼 희생자 규모가 크다는 건데 지금까지 집계된 희생자 규모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모두 공식적으로는 자신들 피해는 최소화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이게 공식 발표를 믿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미국 측이 파악하기로는 전사자, 부상자 합쳐서 러시아군, 우크라이나군 각각 1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민간인 희생자는 약 3만 명에 이르고 또 고향집을 떠나야 했던 난민은 3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피해는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추산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난민이 3천만 명. 자, 그 지금 시점을 좀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죠. 이번 전쟁의 뭐 분기점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실제의 분위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중간 선거에서 하원을 미국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국의 지속적 지원을 약속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젤렌스키의 미국 방문이 결국 미국이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네. 서방이 계속해서 지원을 하면 결국 전쟁만 더 심화되고 피해만 커질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ICBM이라든지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해서 군사력을 더 강화하겠다. 병력도 35만 명 더 증원하겠다. 이런 군사력 강화 계획으로 맞대응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보도로도 전해드렸는데 이제 푸틴 대통령이 외교 협상을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속내를 뭐 쉽게 좀 받아들이거나 의심스럽기는 좀 하긴 한데 네. 뭔가 이런 상황 좀 낙관적인 전망이 가능할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렇고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 이렇게 말은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협상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2014년도에 빼앗겼던 크림반도까지 되찾아야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네. 러시아는 병합을 선포했던 우크라이나의 4개 주 네. 이걸 러시아 영토로 인정받는 게 목표거든요. 네. 아마 우크라이나는 서방이 계속 지원하는 한 이 목표를 바꾸진 않을 것 같고 그렇겠죠. 러시아도 푸틴이 물러나지 않는 한 아마 물러설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가 만약에 패전한다면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서방에까지 전쟁 지원금을 배상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 때문에 이 양측의 교착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그 워낙 희생자가 규모가 크고 세계 경제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아까 조 의원이 언급도 했지만은 종전이 아니라 이제 휴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일까요? 이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휴전을 하게 되면 러시아 점령 지역을 그 휴전 이후에 다시 찾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네. 대해서 회의적이고요. 그렇겠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휴전하게 되면 군사력이 더 강화될 거다. 시간을 벌어주는 거다. 네. 이렇게 양쪽이 다 휴전에는 소극적입니다. 게다가 양측 모두 서로를 믿지 못할 역사적 맥락이 있는데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2014년도에 당시 돈바스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민스크 협정을 우크라이나랑 맺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군 재건에 이용됐다, 우리 이용당했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1994년도에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러시아와 미국, 영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되느냐. 이행됐으면 전쟁이 왜 일어났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니까 휴전 협정도 사실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300일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현진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 뒤 처음으로 미국으로 날아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또 의회 연설도 했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해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러시아는 여기 반발해서 전투력을 키우겠다고 밝히면서 종전 협상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Volodymyr Zelensky, president of Ukraine. 펠로시 의장의 소개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들어서자 미 의사당을 가득 메운 상하원 의원들의 기립 박수가 쏟아집니다. Your money is not charity. It's an investment in the global security and democracy. 지난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첫 해외 방문지로 미국 워싱턴 DC를 택한 이유. 미 의회 권력 교체를 앞두고 확고한 지원을 약속받기 위해서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백악관으로 맞이한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가 안보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전쟁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제공하지 않았던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포함됐습니다. If we stand by in the face of such blatant attacks on liberty and democracy and the core principles of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the world would surely face worse consequences.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와 주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긴 전쟁의 피로감에 미국과 유럽에서 거론돼 온 종전 협상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겁니다. Для нас, для всіх, мир по-різному справедливий. Для мене, як для президента, справедливий мир – це що? Ніяких компромісів щодо нашої землі, територіальної цілісності.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모두 평화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내년에도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То, что происходит, это, конечно, трагедия, наша общая трагедия. Но она не является результатом нашей политики, а наоборот. 미국 언론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10시간가량 워싱턴 DC에 머무는 동안 우크라이나의 진정성을 전하고 갔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내년에도 전쟁이 교착 상태로 장기화되는 수순은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글로벌 뉴스 먼저 우크라이나 전황 살펴봅니다. 주말 동안 최전선에서는 격렬한 포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남부를, 우크라이나군은 동부를 집중 타격했습니다. 오늘 푸틴 대통령은 최대 우방국 벨라루스를 방문합니다. 베를린에서 김규수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군이 지난 주말 남부 헤르손 지역에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헤르손시 중심부에 로켓과 탱크 사격을 가해 3명이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러시아군은 미사일 76발을 우크라이나에 쏟아부었습니다. В пятницу, 16 декабря, по системам во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оборонн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и обеспечивающим их объектам энергетики Украины нанесен массированный удар высокоточным оружием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전선에서 친러시아 세력의 거점을 타격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 지역에 포탄 133발을 퍼부어 민간인 2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군이 국경 인근 벨고로드시를 포격해 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전선에서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군 수뇌부를 소집해 군사 작전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엔 쇼이구 국방장관과 수로비킨 총사령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Операцион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и хотел бы выслушать ваше предложение по поводу наших ближайших и среднесрочных действий. 한편 푸틴 대통령은 오늘 최대 우방국 벨라루스를 방문해 루카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양국의 안보 그리고 경제 문제가 주요 의제로 알려진 가운데 벨라루스의 참전이 논의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 진격 경로를 내준 벨라루스는 최근 예고 없이 군 준비 태세 점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